안녕하십니까. 저는 2012년도 1월 발병해서 전이 재발 총 4번의 암을 겪으면서 현대의학과 자연치유를 하면서 14년째 살고 있습니다. 제가 이런 이 멘트를 해드리는 이유가 이 제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떤 유튜브를 하고 있는 건지 이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합니다. 거기에는 여러 가지가 내포되어 있지만은 특히나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 수술 3번, 항암, 고주파 치료 뭐 등등 해서 이런 것들을 많이 받으면서 여러 가지 경험들 그리고 암 캠프를 통해서 이 상담 암 환자분들 한 최소한 한 10,000명 정도는 만난 것 같아요. 그분들의 이 습성이나 이런 이 상담을 통해 가지고 다양한 이 경험을 축적했기 때문에 그럼 제가 이 영상 하나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드린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어떨 때는 제가 멘트를 가지고 하니까 캠프 오시는 분들이 막 따라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시더라고요. 그래요. 제 유튜브가 이게 못 보는 분들이 많아요. 그래서 혹시라도 이거 보시게 되면은 이 주변에 공유를 좀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.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이 병원의 관계라든지 의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또 더 중요한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. 면역력 하면서 우리가 이 면역력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잖아요.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보통 NK 세포, 활성도 검사, 면역력이 얼마나 높으냐 이런 검사를 많이 받잖아요. 보통 이제 병원에서는 한 5만 원에서 한 20만 원 정도 받는 것 같아요. 뭐 이름이 뭐 NK 활성도 검사 아니면 NK 뷰키트 검사 뭐 이런 이름으로 이제 우리가 하는데 사실은 피 한 방울로 가지고 굳이 뭐 그렇게 돈이 많이 안 들고도 우리가 동네 의원에 가서 그냥 혈액 검사하는 이런 내용으로만 가지고도 충분히 그 활성도 검사를 안 해도 알아볼 수 있는 저만의 제가 경험한 이런 이 관리 방법입니다. 정확도는 그거보다는 조금은 떨어질 것 같지만은 거의 뭐 차이가 없어요. 그래서 저는 그걸로 거의 판단을 합니다. 그래서 이제 제가 캠프에 오면은 17가지 검사를 하라고 그럽니다. 뭐 백혈구, 적혈구, 그리고 뭐 GOT, GPT 또 알부민, 뭐 빌리루빈, 그리고 뭐 콜레스테롤 뭐 여러 가지 이제 17가지가 있는데 그 영상은 제 영상에 올려놨으니까요. 그 동네 의원에 가면은 그냥 일반 암 환자라 그러면은 뭐 1,000원, 2,000원 뭐 이렇게 그 몇천 원만 내도 충분히 해주는 그런 검사니까요. 그거를 이제 제가 오늘부터 하나씩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요. 그걸 한번 보시고요. 우리가 이제 면역력이 얼마나 높은가 이걸 딱 보는 그 기준을 보면은요. 이 백혈구를 보면 알아요. 백혈구가 보통 백혈구가 우리가 이 4천에서 한 기본적으로 가장 좋은 게 제가 한 6,500까지를 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이상이나 그 이하는 문제가 있다.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. 자, 4천에서 6,500을 왜 그 기준으로 하느냐. 이 보통 병원에서 보면 4천에서 만까지 해가지고 그게 정상 수치로 이렇게 해놨어요. 근데 그거는 절대 아니다. 제가 경험한 바로는 4천에서 6,500 요 정도가 가장 좋다. 그러면은 자, 우리가 4천엔 아래로 있는 경우가 많아요. 그러면 이 아래로 있는 경우에서 이 아래에 있을 때는 왜 이 아래에 있을까? 그럼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, 거기에서. 그러면은 보통의 경우에 이제 항암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백혈구 수치가 낮아요. 왜냐면은 이 신생세포를 이제 항암제가 공격을 하기 때문에 그 신생세포 만드는 데를 골수나 이런 데를 간 이런 데를 공격을 하는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숫자가 낮아진 경우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보통 이 보면은
이 채식 위주의 식단으로 이렇게 많이 하시는 분들, 이런 분들이 이제 거기 또 낮아요. 그 왜 그러냐면은 이 백혈구도 만들라 그러면은 단백질이 필요한데 보통 이제 암 환자들이 채식 식단 좋다 그러니까 채식만 막 풀떼기만 먹는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영양의 불균형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뭐 백혈구를 만들고 싶어도 이 저 뭐야 재료가 없는 거야. 그렇기 때문에 부족해가지고 그러는 경우가 많죠. 그래서 이제 항암을 오래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보면은 백혈구 수치가 막 떨어지면 고기 많이 먹으라 그러잖아요. 왜? 육류에는 이제 아무래도 이, 이 단백질이 거기에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오리고기 막 이렇게 많이 먹고 이렇게 해서 또 이제 항암을 받고 이러시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백혈구 수치를 높이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. 오늘 다른 얘기는 하지 말고 오늘 이제 백혈구에 대해서만 말씀드릴게요.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게 떨어지면은 크게 두 가지, 그런 경우들이 있다. 음? 그럼 거의 뭐 떨어지는 경우가 보면은 거의 두 가지 경우 외에 뭐 여러 가지 원인들이 또 있어요. 근데, 그거 이제, 그거를 한번 이제 잘 생각을 하시고, 그리고 이제, 자, 높을 때를 생각을 해보자 이거죠. 높을 때 이제 어떻게, 왜 이렇게 높으느냐. 그걸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, 예를 들어 백혈구 수치가 7천 이상이 나왔다. 그러면 사람들은 되게 좋다 그러거든요. 백혈구가. 뭐 이렇게 높이는 나 몇 년 전에 좋다 했는데 그걸 천만에 잘못 생각하는데 7천, 8천 나온다는 것은 우리가 이 백혈구의 역할을 일단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? 그러면 백혈구의 역할을 알라 그러면은 이 백혈구는 세균이나 감염된 것을 우리가 이제 이 식균 작용 말 그대로 이 잡아먹고 이 없애는 작용을 한단 말이죠. 바이러스나 들어오고 이러면은요. 그러면은 어 이 이제 평상시에는 4천에서 6,500 되면은 이게 다 이게 예를 들어 다 잡아먹고 이게 이제 건강을 잘 유지한단 말이죠. 그런데 이물질이 딱 들어왔어요. 그러면은 갑자기 예비군을 늘리는 거예요. 염증이 생긴다든지 이런 위치에 가면은 고름이 그 사실은 백혈구 이 시체야. 응? 그런데 막 염증이 생기면은 막 이제 예비군들 늘리가 막 계속 투입을 하는 거예요. 계속 만들어내가 계속 투입을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그것을 하다 보면은 수치가 늘어나요. 그 혈액 검사를 해보면은 그럼 그 늘어나는 게 계속 많다는 것은 어딘가에 무언가가 들어와 가지고 염증을 일으키든지 뭔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뭔가가 일으키고 있다라는 얘기죠. 그것이 지속된다는 얘기는 염증이 계속 일어난다는 얘기죠. 염증이 계속 일어난다는 것은 암세포도 클 수 있다라는 얘기죠.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면서 우리가 내 몸에 염증이 지속적으로 한 달, 두 달이 지속이 된다 그러면 그 빨리 그 원인을 찾아서 항생제 치료를 하든지 아니면 염증이 생겼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니면 암 검사를 해본다든지 이런 부분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죠. 그러면 그걸 딱 염두에 두고 그랬었구나. 이게 뭐가 생겼구나.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하는 거예요. 그러면 여지없이 그런 게 많이 한단 말이죠. 보통 요즘에 이제 암 환자들이 많이 잇몸 출혈 이런 것들도 많이 한단 말이죠. 이게 뭐 오래되면 잇몸이 약해서 피가 많이 나오고 이러면은 그것도 이 오래 지속되면은 이게 이제 백혈구 수치가 계속 올라가 있었어요. 올라가요. 대부분의 경우에. 그럼 상처 있는 거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상처 또 내부적으로 장이나 이런 데에 예를 들어가 막 염증이 많이 생기는데 잘 표시가 안 나잖아요. 음? 그런 것을 해가지고 백혈구 수치만 봐도 어딘가에 염증이 생겼다 그러면은 다른 검사 좀 더 깊은 검사를 해보는 거지. 뭐 CT를 찍어본다든지 아니면 초음파를 해본다든지 외부적으로 나타난 게 없는데 계속 높아져. 뭔가 어딘가에 문제가 생겼다라는 얘기예요. 그게 계속 지속된다. 7천, 8천씩. 제가 예전에 수술을 하고 나니까요. 수술하니까 이제 막 8천, 9천까지 올라가대요. 왜? 수술을 하면은 칼집을 내고 칼을 대고 이러다 보면 막 여기에 염증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? 그러다가 그 수술이 어느 정도 아무리 탁 되니까 점점 내려가서 정상 수치로 돌아오더라 이거죠. 예? 그걸 보듯이 내 몸에 뭔가가 생겼다. 자, 그러면 면역에
이 백혈구 수치 중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 5가지의 종류가 있어요. 호중구, 림프구, 단핵구, 호영기구,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이 3가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. 근데 호중구, 림프구 비율을 봐야 돼요. 우리가 100%로 놓는 거예요. 이제 우리 군대라고 치자고요. 이게 이제 백혈구가 군대라고 치면은 이 호중구와 림프구의 비율이 60%, 30%, 나머지 이 세 개는 10%예요. 이3 개는 제외하고 우리가 단순하게 호중구, 림프구 이 60대 30. 그러니까 30%에서 아래 위로 25%에서 30%. 예를 들어 호중구가 60%예요. 그러면 60에서 65에서 55에서 65. 그러니까 60%에 근접하면 가장 좋아요. 네? 그래서 60% 아래 위로 57, 8에서 예를 들어 60%, 63, 요 정도로 하고 요 30에서 28에서 32, 3. 이 정도로 6대 3, 이제 요 정도로 60%, 30% 이래. 자, 호중구가 일반 이제 군대로 치면 사병이야. 60만 대군이 있으면 가장 좋은 거예요. 그리고 이제 간부가 30만 대군이야. 30%가 있는 게 좋은 거예요. 림프구.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. 근데 보통 우리 이제 면역력 이렇게 되면은요, NK 활성도 검사 이런 거 보면은 굉장히 높이 올라가 있어요. 아주 좋아요, 그게. 보통 이제 검사 뭐 500 이상 막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죠. 근데 이제 보통 경우에 이 50대 40%막 이런 식으로 림프가 40%, 45%, 100 이제 저 호중구는 뭐 50%, 55%막 이렇게 떨어져 있어. 보통 그 암 환자들 대부분이 다 그래요. 그거 왜 그러냐? 응? 그걸 이제 원인을 또 알아야 되는 거죠. 그게 왜 그럴까? 응? 자, 이 백혈구라든지 이런 게 적당하게 우리 몸에서는 적당하게 이 염증이 일어나야 나는 거야. 적당히. 그러면은 와서 스트레스를 적당히 받아야 돼. 사람이 완전히 이제 보통 암 환자들 보면 난 스트레스 안 받아야 된다고 완전히 뭐 자기는 안 받는다고 이렇게 생각. 근데 제가 이 몸 관리를 하면서 지난 막 운동을 이렇게 좀 이렇게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도 활동적인 운동, 근력 운동 이런 것들을 해주면은 6대 3이 착 맞아져. 근데 그리고 이제 적당한 스트레스, 너무 많은 스트레스 말고 적당한 스트레스가 있어야지 면역력이 강해져요. 그래서 등산을 할 때도 약간 불규칙한 길, 편안한 길, 막 2시간 만보 걷는 거 이런 것보다는 6대 3의 비율을 맞추려고 하면 약간 스트레스 받는 이 근력 운동을 가미해주고 땀을 흘리는 운동을 조금 가미를 해주면은요, 그 6대 3으로 탁 맞춰져요. 그래서 대부분이 보면은 40%, 50% 이렇게 이제 림프구 나오는 분들 딱 보고 선생님 그러니까 운동 뭐 해요? 딱 물어보면은 막 10중 8구는 그냥 가볍게 그냥 산책하면서 막 2시간, 3시간 만보씩 끌어요. 이거야. 땀 안 흘려. 그러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적당한 스트레스가 필요하다. 그래서 처음에 몸이 안 좋을 때는 이런 데 와서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푹 쉬어요. 그래야지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는데, 자, 이제 기능 면역력을 높이려고 그러면 적당하게 운동을 해줘야 돼, 운동. 운동이라는 게 많이 해도 안 되고, 자기 체력에 맞게끔 해야 되는 거죠. 운동을 적당히 해주면서, 그러다 보면 이제 운동을 움직이다 보면 에너지를 쓰게 된단 말이죠. 에너지를 쓰게 되면은 뭔가가 땡겨요. 왜? 에너지가 필요하다. 그러니까 입맛으로 땡기는 거예요. 뭐 밥을 먹고 싶다. 배가 고프다. 이걸로 땡기는. 그럼 그걸 먹어주어야 되네요. 그러면 이제 이 하나의 자동차가 움직이듯이 서서히 시동이 걸리면서 먹고 자고 싸고 자고 먹고 자고 싸고 자고 이 순환이 계속 일어나면서 정상이 이제 이 면역 체계로 돌아가는 거죠. 그래서 호중구 이제 정리하자면은요, 이런 거예요. 자, 백혈구가 너무 적어도 안 되고 너무 많을 때는 염증이 생겼다. 그러면은 그 백혈구의 4,000에서 6,500을 그 백혈구 수치만 보고 그러면은 거기에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? 호중구, 림프구 이 비율이 맞아야 된다. 왜? 어딘가에 염증이 많이 생기면은 호중구 수치가 확 올라가요. 예? 그러니까 저거면 림프구 수치가 낮아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게 된단 말이죠.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잘 감안을 해서 운동을 하시거나 식습관을 하실 때도
적당히 식사도 마찬가지예요. 단백질이 골고루 들어가게끔 해가지고 자 이제 기름진 거는 어느 정도 빼는데 그래도 기름진 것도 지방도 또 필요하단 말이죠. 그래서 적절하게 골고루 저는 드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. 골고루 드시고 또 백혈구 수치가 계속 낮아진다 이러면은 계속 낮아지면은 그 원인을 파악을 해서 그 원인을 일단은 없애야 돼요. 그래서 이 자연치유, 내 몸이 이 자정 능력으로 내 몸의 시스템을 할 수 있게끔 그 여건을 만들어줘야 돼. 전체적인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는데, 보통 이거 오늘 낮아지면은, 막 항암제 투여하고 이런데, 결국에는 내 몸에 있는 이 면역력으로 그것을 유지해줘야 되는 것이 약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한계라는 게 있거든요. 그래서 계속적으로 그걸 투입하다 보면은 백혈구가 나중에는 골수 다 망가져버리고, 그리고 백혈구가 이 만들어지지가 못해요. 간 망가뜨려지지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여러분들이 관리를 하시면 좋다. 그래서 좀 더 백혈구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도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림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